안녕하세요. 일전에 마이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이스의 본질, 마이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공 마이스가 이제 킨텍스 혹은 코엑스 다음에 이제 서울역 마이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의 모든 것이라고 썼는데 이래버리면은 제가 마치 마이스 전문가처럼 보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마이스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많이 찾아보면 많이 나오죠. 예,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컨벤션, 익스에비션. 미팅은 크게 보면은 이제 국제 교류 회의 그런 부분부터, 작게 보자면 이제 기업 담당자들끼리 미팅이죠. 이제 B2B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을 하고, 인센티브 트래블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출장으로 왔을 때 온 김에 뭐 하루 이틀 뭐 서울 관광하고 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컨벤션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발표회라든지 뭐 약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행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뭐 컨벤션을 정확하게 뭐라고 명칭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시는 말 그대로 전시회, 박람회 이런 부분들을 뜻하고, 이 네 가지를 좀 부동산으로 치환을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미팅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큰 규모의 회의도 있지만 소규모의 회의, 뭐 기업 담당자들끼리의 만남,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업의 사무실이나, 안 그러면 주로 호텔에서 이뤄지고, 그 다음에 포상 관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여행지죠. 관광지로서의 서울의 매력, 마곡의 매력,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요 관광지 되겠고, 컨벤션 전시 같은 경우는 컨벤션 센터라고도 하죠. 코엑스 같은 전시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이스를 좀 부동산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은 호텔, 전시장, 관광지가 필요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뭐 지역 단위로 마이스 혹은 뭐 컨벤션 센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죠. 뭐 최근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 이제 광교죠. 수원 광교에 있는 수원 컨벤션 센터도 오픈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지역형 마이스랑 국제 규모의 마이스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역형 마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 규모로 좀 적합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 내 행사, 뭐 지금 이제 수원이나 제주라고, 제주 같은 경우 뭐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데 규모는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뭐 규모가 작다고 뭐 국내형 국제형 못하냐, 이제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은 좀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고, 지역 내 행사나 지역 내 특화 사업 그런 부분들을 좀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마이스가 좀 지역형 마이스고, 국제규모 마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국제규모 회의나 전시회 유치가 가능한 경우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킨텍스죠. 그 다음에 이제 백스코 부산의 엑스코, 송도 컨벤시아 정도가 국제적인 행사를 칠 수 있는 규모의 그런 마이스 시설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안에 있는 모든 마이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작다고 뭐 무조건 국내 전용이라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항 접근성 자체가 좋고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택이나 에이티필드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 마이스거든요. 이쪽은 당연히 가장 큰 거는 킨텍스고, 그 다음이 뭐 이제 코엑스, 그다음 서울역, 마곡 정도가 되겠고. 그래서 마이스가 들어오면은 뭐 서울, 특히 이제 부동산 게시판 쪽에서 좀 보이는 게 뭐 마곡의 마이스 관련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각자들 자기네 지역들도 마이스가 생길 예정이에요. 생겨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이스가 지역 마이스냐, 안 그러면 국제 규모의 마이스냐, 이거에 대한 좀 구분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의 입지적인 좀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전시장의 규모, 육상교통, 항공교통, 관련기업, 고급화, 한 5가지 정도 항목으로 저는 좀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약간 좀 표로, 그 다음에 서울권하고 킨텍스에 있는 시설들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전시장의 규모는 이제 이게 제곱미터 기준으로 킨텍스 10만, 코엑스 3만 6천, 마곡이 2만, 굉장히 좀 작아 보이죠? 킨텍스의 5분의 1, 코엑스의 절반보다 좀 큰 수준이고, 서울역은 물음표인데, 이 서울역과 마곡을 묶어가지고 이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상교통의 경우는 거의 켄텍스가 최악이죠. 예. 지금 뭐 자유로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고 인간 전철력도 없고 공항 접근성을 논하기에도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 거고, 추후에 이제 GTX A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 당연히 뭐 이 분야의 끝판왕은 강남이죠. 예. 영동대로 테헤란로를 끼고 있고 2호선 9호선에 GTX AC가 삼성역에 모두 정차할 예정이죠. 예, 가히 최고 수준이고, 서울역 역시 KTX 기반의 1호선, 4호선, 공항철도, 그 다음에 뭐 경의중앙선 등등이 있고, 더 서울역의 전철은 더 들어올 예정이죠. 서울역 역시. 그 다음에 GTX A도 마찬가지고요. 마곡 같은 경우도 2호선, 9호선, 공항철도. 왠지 좀 다른 거에 비하면 열악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3도심, 광화문, 사대문,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항상 말하는 거죠. 3도심은 전부 다 무한승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광명 고속도로 개통되면은 고속도로를 통한 지방 접근성 또한 좋아집니다. 여기에서 적지는 않았지만은, 왜냐면 아직까지는 좀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한 부분이 뭐냐, 광명역 KTX가 이제 김포공항까지 연장을 광명 쪽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육상교통에 있어서도 꽤 많은 장점을 갖게 됩니다. 뭐 김포공항을 통한 국내선 입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KTX를 통한 김포공항 정차 후 마곡 쪽으로 환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항공교통인데, 역시 켄텍스는 최악이죠. 거리상으로는 아주 멀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게 교통 인프라가 워낙에 공항 접근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뭐 코엑스 같은 경우는 시간은 좀 됩니다만, 일단은 뭐 도심공항 터미널도 있죠. 예, 그래서 수속을 도심공항 터미널을 끝나면은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면은 공항 내에서 수속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면세구역에 직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역 같은 경우는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승으로 인천공항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 서울역은 이제 직통열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약간 좀 30분에서 50분이라고 10분 정도 더 뭐 길게 잡은 이유가, 이제 공항철도 서울역이 지하 7층에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내려가지고, 제가 이제 한때 한 몇 년 정도 서울역 출퇴근해서 굉장히 많이 타봐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전철하고 좀 개념이 달라서 10분 정도 추가 시간을 줬고, 마곡 같은 경우도 뭐 인천공항 30분대, 김포공항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한정거장이죠. 여유 있게 잡아서 10분대라 그래야지 그렇게 적었지, 이게 뭐 버스를 타도 되고, 안 그러면 9호선 급행이나 공항철도 타면은 한정거장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업, 이것도 마이스의 입지를 논할 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마곡은 마곡 업무지고, 서울역은 서울역 사대문 업무지고, 코엑스는 이제 강남 업무지고, 킨텍스는 딱히 업무지구라고 아직까지는 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그래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게 워낙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런 빅사이즈의 마이스 시설 같은 경우는 예상외로 관련 기업이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화인데, 왜 고급화가 필요한지도 추후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관점에 있어서도 당연히 코엑스가 최고의, 강남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 고급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죠. 뭐 코엑스 내 인터컨티넨탈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백화점 있고, 뭐 그다음 스타필드 코엑스도 있고, 인근에 뭐 고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명품 백화점 쭈루루 깔아놨죠. 예, 그다음에 서울역이 좀 힐튼 호텔이 있고, 뭐 5성급 호텔에 엠블 호텔, 그다음에 마곡도 메이필드 호텔, 이렇게 마곡 중으로 쭉 따라가면은 마곡 마이스에서 메이필드까지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안 막힌다는 가정하에, 아직까지도 별로 그렇게 막히는 구간은 아니죠. 어찌됐건 그러고, 서울역이 뭐 고급화 전략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애매하죠. 굳이 따진다면 뭐 명동 상권이 가깝고, 광화문이 근데 상권이라고 하긴 애매하죠. 광화문 여튼 그래도 뭐 이 중에서는 서울역 다음 나은 뭐 소공동 쪽이라든지 신세계, 명동 신세계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접상권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서울역이라서, 어찌됐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각자의 장단점들이 존재하죠. 이런 지금 네 군데 국제적 마이스 시설, 인서울하고 킨텍스를 봤을 때, 약간 좀 이러한 좀 입지적인 부분을 좀 간결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코엑스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서는 제일 큽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럴 가능성이 크고, 교통도 좋고 공항도 멀긴 하지만은 인프라도 최대한 그 거리를 좁혀가고 있고,
강남권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화 전략을 갖고 있으니까 베스트 입지죠. 반면에 킨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스케일 10만 제곱미터라는 엄청난 크기 빼고는 그렇게 큰 장점이 없지만 큰 전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큰 또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빨로 밀어붙일 때는 킨텍스, 예를 들어 서울모터쇼 같은 경우는 덩치 큰 자동차 수십 대 갖다 놔야 되니까 이런 대규모의 전시회를 하기에는 킨텍스가 제일 적합하고, 서울역하고 마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슷한 성격이 비슷하죠. 일단은 메인 업무직으로 끼고 있고 공항 접근성 괜찮고 현재 육상교통 역시 나쁘지 않다. 즉 서울역하고 마곡은 킨텍스 이게 킨텍스가 아니죠. 코엑스의 좀 한계점의 마이스 시설 용량은 한계점에 다다른 코엑스의 좀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 같은 성격으로 지금 서울역 마곡 같은 경우 마이스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입지적인 부분의 차이, 그 다음에 킨텍스와의 성격상의 차이, 그런 부분을 구분했을 때는 이러한 특성이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코엑스랑 마곡마이스랑 비교하면 총면적 비교하면 마곡마이스가 좀 살짝 클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전시장의 규모를 따질 때는 실내 전시장 규모만 따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저기 킨텍스가 10만, 그 다음에 코엑스가 3만 6천, 그 다음 저 마곡이 2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엑스나 킨텍스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전국 기준 4위에서 5위 정도거든요. 일단은 1위가 킨텍스, 2위가 코엑스, 3위가 이제 부산의 백스코고, 아니다, 2위가 백스코고 3위가 아마 코엑스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4위가 이제 대구의 이제 엑스코라고 있는데, 대구 엑스코가 22,000으로 지금 마곡마이스 예정된 실내 전시장 규모가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 밑에 이제 뭐 송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밑에 송도가 17,000이기는 해요. 예. 송도가 17,000이고 최근에 오픈한 수원 컨벤션 센터가 7,000 정도, 그 다음에 세택하고 에이트필드가 그냥 7,000 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뭐 코엑스와 킨텍스가 비교했을 때 작다는 거지, 국제적인 그러한 수준의 회의를 처리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고 마곡마이스도.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걸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예. 하지만 개발 면적에서 지금 마곡이 8만 제곱미터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규모 5만 제곱미터거든요. 8만 중에서 2만을 지금 전시장에 할애를 했으니까 이 기준으로 치면은 한 7, 8천 정도가 적당하겠죠? 뭐 아무리 커봤자 15,000원 넘기는 힘들어 보이고 10,000제곱미터에서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서울역 마이스의 그 마이스 시설 규모는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역은 이제 세택하고 에이티필드의 좀 보완제적인 역할인 거고, 코엑스의 보완제적인 역할이 이제 마곡마이스 쪽으로 그런 식으로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가까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킨텍스에 되게 불리한 그러한 교통 입지적인 부분은 스케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뭐 얘가 킨텍스가 아무리 뭐 입지가 꽝이든 큰 규모의 전시나 박람회는 죽으나 사나 킨텍스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전시장이라는 게 되게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고층으로 못 지어요. 왜냐? 대규모의 전시 시설을 넣고 빼고 하는 대규모의 하역장이 필요하거든요. 이 대규모 시설물들을 너무 높은 고층으로 올리기엔 되게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면적으로서의 승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땅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도심 근처에 많은 땅이면 결국은 시내 중심부로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좀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킨텍스가 이제 서울 외곽 고향에 좀 빈 땅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뭐 이러한 좀 전시장의 역사는 코엑스도 마찬가지거든요. 80년대 강남 사진 보면은 코엑스 주변에 전부 다 허허 벌판이었어요. 테헤란로 영동대로 사거리 부분이. 예. 그러한 좀 전시장의 특성을 좀 고려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마곡마이스랑 서울역 마이스는 비싼 땅값에 좀 지어지는 그런 마이스 시설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서구에 마이스 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곡을 2번을 방문했었어요. 4월에 이제 사이언스 파크 오픈하면서 오고, 그 다음 달에 5월 달에도 한번 또 왔거든요, 마곡을. 그때는 이제 뭐 5G라든지 그런 이제 정보통신 국무회의인지 하여간 정부 부처 회의를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했습니다. 이게 마이스 시설이 없어가지고 나타나는 좀 문제거든요. 물론 뭐 이제 LG 쪽에서 좀 홍보 효과 겸해가지고 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좀 정부가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 단체의 그런 좀 국가주도 회의를 뭐 정부의 정해진 공간, 뭐 청와대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외부에서 진행을 할 경우는 약간 좀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마곡에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사이언스 파크 LG U 플러스 R&D 센터에서 그 회의가 진행이 됐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통신 3사 SKT와 KT가 LG U 플러스 R&D 부스 차려놓고 대통령 앞에서 시연하는 사진들이 여러 장이 찍혔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마이스 시설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런 마이스 시설을 활용을 했겠죠. 예. 하지만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LG 사이언스 파크가 마곡에 지금 마이스를 임시적으로도 지금 쓰게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 관련 회의는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이제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 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5성급 호텔 정도 되면 이제 컨퍼런스 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좀 어느 정도 대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그러한 컨퍼런스 시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말에는 쓰이지 않으니까 이런 컨퍼런스 룸을 이제 결혼식장으로 전환해서 쓰고, 주중에는 이제 이런 국제 학술회, 학회,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발표 등을 이제 주로 이제 컨퍼런스 룸에서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강서구 쪽 마이스 시설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호텔 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역 기반 항공사를 제외한 모든 FSC, LCC, FSC는 풀서비스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는 저비용 항공사,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뭐 진에어, 티웨이, 뭐 이스타항공 등등인데, 제주항공하고 에어부산을 제외한 모든 저비용 항공사들 본사도 다 강서구에 있어요. 뭐 진에어, 마고, 누구는 뭐 개화산역 뭐 등등. 그다음에 뭐 김포공항에도 있고, 심지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서울지사는 김포공항에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본사 소재지도 다 김포공항이거든요. 예. 인천으로 다 국제선을 뺐다 한들 우리나라의 메인 항공사들은 제주항공, 에어부산을 뺀 모든 항공사들은 메인 본사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항공 관련 학회나 국제 회의가 있을 경우는 뭐 강서구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 이러한 시사점은 기업이 있는 곳에 국제 규모의 학술회나 회의, 행사 등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서구의 특성을 살려서 마이스 산업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하느냐인데, 사실 몇 차례 보면서 좀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윤곽은 좀 나왔죠. 일단 마이스가 좋은 이유, 이게 우리한테 왜 들어와야 되고 무엇이 좋은가 하는 거거든요. 유동인구의 활성화하고 특히 킨텍스나 코엑스나 마곡 마이스, 서울역 마이스 등등, 그다음 이러한 마이스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마이스 시설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최대 이점은 유동인구의 활성화입니다. 이 유동인구라는 게 일반적인 유동인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이다. 강남을 간다. 우리가 강서구인이 강남에 가면은 강서구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남에 있다 다시 집으로 오잖아요. 하지만 이런 국제 시설에 마이스 시설이 있으면은 외국인들이 해당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게 됩니다. 즉 관광객들이라기보다는 뭐 바이어들, 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과 전시장이 마이스 시설의 필수 요소이자 이게 활용 정점인 이유도, 마곡에 마이스랑 호텔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최하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뭐 일주일 열흘 이상 강서구에서 체류를 하다 갑니다. 이들이 이제 돈을 쓰고 가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에 마이스 시설이 있으면 좋은 거고, 아까 전에 제가 굳이 이거를 국제 규모의 마이스냐 안 그러면 지역 행사용 마이스냐 구분을 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거든요. 예. 그 다음에 입지에 따라 특화된 전략이 중요하다.
작년 7월인가요? 그쵸, 올해 7월에 한 작년 7월에 이제 다큐세상 KBS 다큐멘터리에서 마이스 관련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고, 저도 이제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의 귀결은 이제 관광 전시를 포커스로 굉장히 둬가지고 요즘 이제 인천공항에 리조트, 복합 리조트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요점이었는데, 꼭 이러한 사례뿐만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기업 플러스 전시가 케이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관광 전시 같은 경우는 마이스로 제일 성공한 국가제 싱가포르를 꼽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역시 마이스의 일환인 거고, 포상형 관광을 하기 굉장히 좀 좋게, 도시 국가죠. 예, 공항에서 이제 전시장 가깝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전역이 굉장히 좀 관광지로서의 수요가 높으니까 이런저런 행사를 주최하기 굉장히 적합한 도시고, 그런 이유로 관광하고 전시가 결합돼가지고 싱가포르가 굉장히 마이스 산업이 성공을 했고, 라스베가스 역시 원래 도박의 도시였잖아요. 여기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IT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CES라고 1월에 열리는 가전제품 박람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E3라고 게임쇼도 다 전부 다 라스베가스에서 합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좀 국제 규모의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 즐기고 가세요. 이런 관광 플러스 전시의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측면에서의 마이스의 성공 사례가 싱가포르하고 미국의 라스베가스고, 그렇다면 기업 플러스 전시는 뭐냐? 그 도시 혹은 국가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에 관한 박람회들이 많은 케이스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 6월에 이제 컴퓨텍스 타이페이라 그래가지고, 대만이 이제 컴퓨터 부품 쪽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잖아요. 뭐 컴퓨터 데스크탑 메인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컴퓨터 부품들을 다 대만 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죠. 제일 유명한 기업이 뭐 에이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폰 제조하고 있는 폭스콘, 뭐 MSI, 에이서 등등, 이게 대만 기업들인데, 이렇게 컴퓨텍스 타이페이라고 그래 컴퓨터 관련 회사를 6월에 대만에서 개최를 하면은 이러한 대만 쪽 기업들의 자기네들의 신제품 발표뿐만이 아니라 인텔이나 AMD CPU 혹은 뭐 엔비디아나 ATI 그래픽 카드 이쪽 제조사들도 이때 발표를 많이 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기업과 전시의 융합인 케이스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월에 제가 미국 CES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9월에는 독일의 이파라고 이제 가전제품 박람회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 2대 가전 박람회거든요. 이게 독일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토키나라 그래가지고 방송 사진 관련 전시에서 전부 다 독일 회사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기업 플러스 전시의 관점에서의 가는 방법, 관광 플러스 전시로 베이스를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마이스의 지향점을 보면은 당연히 기업 베이스거든요. 우리도. 왜냐, 강서구 전체가 관광도시는 아니니까. 물론 범위를 넓혀가지고 서울시 전체로 하면 서울시 자체가 큰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긴 한데, 아직까지는 전시와 기업을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이스 장소가 되지 않고 돼야 되고, 이것이 이제 마곡마이스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컴퓨텍스 타이페이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 IT 기술력에 기반을 해가지고 인텔하고 AMD 굵직굵직한 칩셋 벤더들이 대만으로 오거든요. 6월이 되면. 그 다음에 이파 가전, 포토키나 사진, 마데인 젊은이고 점원이를 좀 재밌게 표현하면 젊은이라 그러는데, 사실 독일 같은 경우 일반 소비재 가전 업체들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뭐 지멘스도 뭐 예전에 그런 A계, I계 이런 뭐 가전 회사들이 있었는데 많이 그런 위용 자체는 죽었는데, 카메라도 뭐 라이카부터 시작해 칼자이즈 등등 짜이즈 라이카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이제 이쪽 웬만한 이제 80년대 넘어서 일본 쪽으로 갔다가 이제 카메라 쪽은 일본에서 계속 고착화됐고, 가전은 다시 이제 우리나라, 미국, 중국 등으로 이제 넘어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독일이 가장 가전 쪽이나 B2C 쪽에서 이제 사진이나 이쪽에서 유명했었을 때 박람회는 지금도 살아서 제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2B 관련 박람회에는 뭐 독일에서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끊임없이 독일의 마이스 산업을 견인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곡 같은 경우도 IT와 BT 뭐 당연히 이건 뭐 이제는 뭐 지겹죠. LG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생명과학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 탈라가지고 저희
분식회계 해가지고 다 털어먹고 거기에 들어오는 게 이제 뭐 대웅제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약회사나 오스템 임플란트 뭐 ITBT 쪽이 제대로 많이 집중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곡 역시 이러한 좀 기업 플러스 전시의 특성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널널하면은 뭐 마곡에서 볼일 보고 자기 업무하고 뭐 강남을 가든 뭐 경복궁을 가든 뭐 광화문을 가든 다른 서울 지역 가가지고 놀다 가도 상관없어요. 뭐 이 케이스죠. 그렇다 한들 접근성이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공항 접근성 또한 좋기 때문에 마곡의 숙소를 끌어놓고 여기저기 서울에서 이동을 해도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강서구 마곡 쪽에 이런 유동인구를 잡아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반나절에 하루 플러스 뭐 끼켜봤자 이틀 정도, 이틀을 하면 뭐 서울 벗어나게 되겠죠.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강서구 밖을 좀 벗어나기 힘든다, 그럴 경우는 이제 뭐 서울식물원부터 시작해가 스페이스K, 이건 코오롱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미술관이죠. 나 LG에서 만들고 있는 사이언스월, 이러한 좀 소규모의 관광 자원들은 충분히 마곡도 세팅 중이고, 그 다음에 마곡만의 또 이런 소규모 관광 자원의 강점이 뭐냐면은 킨텍스가 뭐 CJ 쪽에서 뭔가 짓고 있죠. 예, 짓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킨텍스 부지가 원체 넓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이러한 근접 정말 아주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코엑스 같은 경우는 쇼핑 쪽은 많죠. 극장도 있고 쇼핑도 있고 뭐 호텔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 외에 놀거리라면 이제 전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뭐 잠실로 가든 강남 가로수길이라든지 강남역으로 가든 뭐 그런 식으로. 서울역은 뭐 사실 뭐 명동부터 시작해 남산, 명동, 뭐 서울역 자체로도 이점이 있고, 뭐 시청, 광화문, 시청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 나가야 되는데, 마곡 같은 경우는 좀 반나절에 하루 정도를 투자하기에는 서울식물원, 스페이스K, 사이언스홀 정도만 둘러보고, 안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에 항공박물관 개관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짜투리식을 내 가지고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묶어두는 장소로서 마곡도 꽤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소규모 관광 플러스 교통의 장점까지가 마곡 마이스가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됐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유동인구가 활성화되면은 출입국 사무소도 마곡에 이제 생기죠. 예.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이런 외국인 타겟들에 의한 좀 질 좋은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질 좋은 상권들은 이제 마곡 주민, 강서 구민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가 좀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이스가 그럼 뭐가 좋은데, 제일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꼽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이스의 숨겨진 장점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기업 입주거든요. 자, 코엑스, 아셈타워 같은 경우는 애플코리아, 오라클, 시스코, IT 쪽에서는 이게 좀 공룡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이 회사들이 아셈타워에 한국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돈은 열나 많아요. 하지만은 외국계 기업들이 예상이라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가로수길에 애플스토어 있는 건 이제 유명한 일이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그 600원 내고 임차를 했더라고요, 그 땅을. 예. 600원이면 사실 사도 되지 않나, 뭐 그때 집가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더 안 그러면 뭐 애플 같은 초거대 기업이 600억 쓰는 거야 뭐 푼트 쓰는 정도거든요. 600억 쓰나 1조를 쓰나 뭐 해서 사서 해도 될 법한데, 이걸 굳이 20년 동안 600억 내고 임차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굳이 외국계 기업들 중에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마곡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런 회사들처럼 돈은 많지만 사업 따위 필요 없는 기업들의 입주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마이스 지금 이제 아센타워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이스 시설의 일환이거든요. 전시장이 있고 호텔이 있고 그다음 상업시설이 있는 같은 복합시설 내의 사무동 건물이거든요. 뽀대가 제일 좀 중요한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물론 이런 지금 이렇다고 뭐 애플코리아가 마곡에 오느냐, 절대 그 뜻은 아니지만, 지금 퀄컴이 LG랑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자율주행차 같이 LG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일반 사무동 쪽에 이제 마곡에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마곡마이스가 지어지고 여기 사무동 건물에 들어오면 저는 꽤 높은 확률로 퀄컴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국내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지 안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있을 만한 터가 좀 부족하거든요. 뽀대나는 장소,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러한 좀 아셈타워 같은 그런 존재의 상징성을 갖는 건물이 사무동 건물이 필요할 거고, 일단 마곡마이스가 이러한 좀 하이 퀄리티의 사무동 건물을 제공하는데 큰 장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은 또 온라인 쇼핑 잘 안 하죠. 예. 현지에서 돈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해외여행 가면은 정말 지독히도 아껴가면서 가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돈 쓰러 가는 거지. 우리는 해외 가면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돈 쓰러 가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외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굳이 우리처럼 진짜 무슨 김밥 천국, 물론 뭐 현지 로컬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 김밥 천국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삼시세끼를 뭐 그렇게 진짜 저렴한 식당, 우리가 뭐 직장인들이 점심에 최대한 가성비에 맞는 점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고급화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사실 코엑스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80년대 코엑스는 그냥 코엑스 건물 덩그러니 있고 그 주위에 전부 다 허허 벌판이었는데 지금은 뭐 삼성동 하면 다른 얘기죠.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강서구가 강남처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세계 굴지의 기업들의 마곡이 온다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여건 자체가 마련된다. 마이스가 들어오면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곡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마이스가 필요한 이유, 강서구에, 그 다음에 강서구에 마이스가 들어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게 뭐 기업이나 단체 등에도 큰 이득이 있고, 항공이 뭐 그런 이카오에서 주관하는 항공기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이필드 호텔에서 하는 거 마곡 마이스 쪽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좀 구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서울시 톱이지, 서울시 톱은 아니지만 코엑스 다음이 마곡이고 다음에 이제 서울역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아직은 제가 큰 면적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접하지 못해가지고 추론, 그냥 5만 제곱미터 정도 총 개발 면적을 봤을 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따지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마이스라 그러면은 뭐 판교 100현은 저도 거의 데이터를 안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전시장 면적이 얼마인지, 그래서 뭐 거기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하나 더 생기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지역 마이스 시설들도 처음에는 이제 지자체들 뭐 공수표용이냐 이게 선거용으로 지어졌다 말 되게 많았다가 지금은 다들 잘 쓰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한 10여 년 동안 많은 마이스 시설들이 생겨났고 지금은 이 마이스 가동률도 굉장히 양원 수준까지 접근했다 해가지고 마이스 시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판교 쪽에서도 국제적인 마이스 시설 하나 들어오면은 지금 코엑스도 과포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 마이스, 그다음 마곡 마이스 들어오면은 전부 다 광화문, 강서구 기반 쪽의 마이스 시설들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제 규모의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괜찮다고 보고, 단지 이제 공항 접근성이라든지 판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건 마이스는 저는 예전에도 아마 마곡 개발의 활용 점점의 마이스라고 제가 아마 언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하나 롯데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 롯데 대림의 3파전이더라고요. 건설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 롯데 대림, 그 다음에 유통 기준으로 하면 GS 대림이 같은 컨소시엄에 묶여 있어가지고 GS 롯데 하나가 되는데 입찰도 끝났고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일단 마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교통 쪽으로 좀 더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